매일 아침 전주 남부시장에서 콩나물국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던 평범한 할머니. 그런데 그분이 알고 보니 대한민국 굴지 기업 태양그룹 창업주의 부인이었다면? 화려한 재벌가의 삶을 버리고 왜 이곳에 숨어 지내셨을까요? 자식들과의 차가운 갈등, 그리고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절망적 상황. 과연 김순자 할머니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명예가 나보다 소중하다는 말이냐?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의 의미.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잠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모두 무료입니다.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이야기를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순자 할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6시 반, 전주 남부시장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골목 사이로 형광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채소가게 아주머니는 물을 뿌리며 파와 물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고, 생선가게 아저씨는 얼음을 깨뜨려 싱싱한 고등어와 갈치를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배송 트럭이 시장 입구에서 엔진 소리를 내며 멈춰 섰고, 인부들이 무거운 박스들을 어깨에 메고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그 한복판, 시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국밥집 고향 손맛에서는 벌써부터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대형 솥에서는 사골을 우린 진한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옆 화구에서는 콩나물을 데치는 물이 팔팔 끓고 있었어요. 국밥집 사장 김영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숙의 반가운 목소리가 골목까지 울려 퍼졌어요. 이른 아침부터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시장에서 김치를 파는 박 아저씨,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이 아주머니, 그리고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 직장인들까지.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모두가 따뜻한 한 그릇의 국밥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가족 같은 사이였습니다. 국밥집 안은 낡은 나무 테이블 6개가 비좁게 늘어서 있었고, 벽면에는 색이 바랜 메뉴판과 20년 전 달력이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천장에 오래된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피어오르는 국밥의 김과 김치찌개 끓는 소리, 국자로 국물을 젓는 리듬감 있는 소리들이 어우러져 묘하게 정겨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어오는 한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7시 정각. 시계 바늘이 정확히 7을 가리키는 순간, 김순자 할머니가 국밥집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순자는 70을 넘긴 나이였지만 허리는 곧게 펴고 걸음걸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회색빛 낡은 카디건을 입고 계셨는데 여러 번 빨아서 색이 바랬지만 깔끔하게 다림질되어 있었습니다. 검정 치마는 무릎을 정중히 덮고 있었고, 발에 신은 검은 운동화도 오래되어 보였지만 정성스럽게 닦여서 반들반들 윤이 났어요. 손에 들린 플라스틱 장바구니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작은 지갑과 하얀 손수건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항상 같은 자리로 향했어요. 창가 구석진 테이블. 그곳에 조용히 앉아 두 손을 단정히 무릎 위에 모으고 계셨습니다.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또렷하고 단단했어요. 마치 오랜 세월 수많은 풍파와 시련을 겪어내며 단련된 강인함과 지혜가 그 눈동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기시는데, 그럴 때면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어요. 그리움인지 아쉬움인지 아니면 그리운 추억인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먼 곳을 바라보시곤 했습니다. 그런 순간에 순자에게서는
범상치 않은 내면의 깊이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걸 누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콩나물국밥 맞죠? 김영숙이 언제나처럼 익숙하고 친근한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벌써 3년째 매일같이 오시는 순자였으니까요. 영숙도 순자를 대할 때면 왠지 모를 존경심과 친근감이 동시에 들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동네 할머니 같아 보이시지만 말씀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품격과 교양이 남달랐거든요. 그래요, 사장님. 고마워요. 순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속이 든든해지려면 역시 이 콩나물국밥이 최고죠. 우리 전주 사람들은 하루를 국밥으로 시작해야 몸도 마음도 따뜻해진다니까요. 찬바람이 부는 날일수록 더욱 그래요.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온화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고상한 기품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어요. 발음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또렷했으며 억양에서는 오랜 세월 몸에 밴 교양과 품격이 드러났습니다. 마치 예전에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오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매일 아침 7시 정각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같은 자리에서 콩나물국밥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드시는 순자의 모습은 이제 시장 사람들에게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정확한 시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상인들은 순자가 국밥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아, 이제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처음 이 시장에 나타났던 3년 전부터 사람들은 순자에 대해 끊임없이 궁금해했습니다. 저렇게 검소하게 사시는 할머니가 왜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나타나실까? 가족은 어디 계실까? 어디서 사시는 걸까? 젊었을 때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 하는 호기심과 궁금증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뜨거운 콩나물국밥이 순자 앞에 정성스럽게 놓였습니다. 하얀 사기 그릇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고춧가루로 빨갛게 우러난 국물 위로 파와 콩나물이 보기 좋게 올려져 있었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얼굴에 진심 어린 감사함을 드러냈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잠깐 고개를 숙여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 후 나무 수저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수저를 드는 손놀림부터가 예의 바르고 우아했습니다. 급하지 않게, 소리내지 않게, 정중하게.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김으로 살짝 식힌 다음 조심스럽게 입에 넣는 모습에서도 오랜 세월 몸에 밴 품격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어요. 저 할머니 정말 뭔가 특별하시지 않아요? 맞은편 테이블에서 순두부찌개를 먹던 김 아주머니가 옆자리 박 아주머니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동네 할머니신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다르세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박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옷차림은 소박하시지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교양이 넘치세요. 그리고 앉는 자세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으시잖아요. 마치 옛날 양반댁 부인 같은 기품이 느껴져요. 수저질 하나도 남다르시고 걸음걸이도 당당하시고요. 분명 젊었을 때는 대단한 분이셨을 거예요. 다른 테이블의 아주머니도 작게 거들었습니다. 순자는 그런 주변의 시선들과 속삭임들을 의식하지 않는 듯 조용히 식사에만 집중했습니다. 콩나물을 젓가락으로 정성스럽게 집어드시는 손놀림도 마치 고급 한정식 집에서 식사하는 것처럼 품격이 있었어요. 김치 한 조각을 집을 때도 밥을 한 숟가락 뜰 때도 모든 동작이 자연스럽고 우아했습니다. 국밥을 다 드신 후 순자는 작은 가죽 지갑에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정성스럽게 펼쳐 계산했습니다. 구겨진 지폐들을 하나하나 곱게 펴서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는 모습에서도 정중함과 예의가 느껴졌어요. 사장님,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늘 감사해요. 두 손을 공손히 모아 정중하게 인사를 건넨 후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동작이 급하지 않고 차분했어요. 순자가 국밥집을 나선 지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오후 평소보다 더욱 분주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후 2시경 시장 입구 쪽에서부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뭔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장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오는 한 남자가 있었거든요. 깔끔하게 다린 검은 정장에 반들반들 윤이 나는 구두, 그리고 비싼 시계가 손목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분명히 이 시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어요. 마치 강남의 고급 오피스 빌딩에서 걸어 나온 것 같았습니다. 박민수. 그가 바로 그 정장 차림의 남자였어요. 민수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둘러보며 걸었는데 그의 표정에는 뭔가 간절함과 조급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며 뭔가를 묻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이분 보신 적 있으세요? 민수가 과일 가게 아주머니에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우아한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지만 그 여성의 기품 있는 미소와 단정한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워낙 오래된 사진이라 알아보기가 힘드네요.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찾고 있던 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용건이 있어서요.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민수의 모습에 상인들은 점점 더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저런 잘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왜 이 오래된 시장에서 누군가를 찾고 다니는 걸까요? 혹시 그분이 이 시장에 자주 오신다는 정보라도 있으신가요? 떡집 할머니가 친절하게 물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이 근처 국밥집에 오신다고 들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떡집 할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국밥집이요? 혹시 고향 손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매일 오시는 할머니가 계시긴 하지만. 맞습니다. 그곳입니다. 민수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혹시 그 할머니가 어떻게 생기셨는지 아세요? 아, 순자 할머니 말씀이시는군요. 매일 아침 7시에 오셔서 콩나물국밥 드시는 분이요. 참 점잖고 품이 있으신 분이에요. 떡집 할머니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 할머니께서 지금도 거기 계실까요? 지금은 안 계실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아침에만 오시거든요. 내일 아침 7시에 가보세요. 민수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국밥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순자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정말 이곳에 있다는 확신을 얻었거든요. 국밥집 앞에 도착한 민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낡은 간판과 오래된 건물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그분이 매일 식사를 하고 계신다니. 민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시장 전체가 수군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상인들은 낮에 나타났던 정장 남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남자 순자 할머니를 찾고 있대요. 생선 가게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를? 왜요? 김치 가게 아줌마가 놀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분명히 중요한 일이 있을 거예요. 저렇게 잘 차려입은 사람이 이 시장까지 찾아올 정도니까요. 순자 할머니한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평소에도 범상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민수가 국밥집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듯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더욱 간절하고 진지했습니다. 7시가 되기 10분 전부터 민수는 국밥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며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7시 정각. 평소와 다름없이 순자가 시장 골목을 걸어왔습니다. 회색 카디건에 검은 치마, 손에는 늘 그 플라스틱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조금 더 느렸고 표정도 어딘지 모르게 무거워 보였어요. 순자가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서려는 순간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최대한 정중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죄송합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김순자 여사님 맞으시죠? 순자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수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고 지내던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여사님이라니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 동네에서 국밥 먹고 사는 평범한 노인네일 뿐입니다. 아마 다른 분과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그 오래된 사진을 꺼내 조심스럽게 순자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사진 속 분이 바로 여사님이시죠? 사진을 본 순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장바구니를 꽉 쥐고 있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그 사진 속 젊은 여성은 젊은 시절의 순자였거든요.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이들의 대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평소 조용하고 평범했던 순자 할머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모두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상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속삭였어요. 사진을 본 순자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국밥집 앞 골목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장바구니를 더욱 꽉 잡았고 민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순자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사진 속 분이 저와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아마 다른 분을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실망과 당황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찾아 헤맸거든요. 여사님,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말 중요한 일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혹시 박철수라는 분을 아시나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몸이 살짝 흔들렸어요. 박철수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고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는 분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들어가 봐야겠어요. 순자는 서둘러 국밥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분명히 맞는 분인데 왜 이렇게 부인하시는 걸까요? 뭔가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국밥집 안에서 순자는 평소와 다르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콩나물 국밥을 주문했지만 젓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숙 사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괜찮아요, 사장님. 그냥 조금 놀랐을 뿐이에요.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평소와 달리 어색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국밥집 근처에서 기다리며 순자를 지켜봤습니다.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그 간절한 눈빛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이상한 상황에 대한 추측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남자 계속 순자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어요.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순자 할머니도 요즘 평소와 달리 많이 위축되어 보이시고요. 정육점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어느 날 오후 시장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인가 싶어 상인들이 밖으로 나와 보니 길 건너편 전광판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태양그룹 창업주 박철수 회장이 지난 주말 별세했습니다. 아나운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는 듯 했지만 화면에 나오는 영정 사진과 장례식 장면을 보며 몇 마디씩 주고받았습니다. 태양그룹? 그 큰 회사 회장이 돌아가셨다는구나. 아, 그 부자 회장 말이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겼을까. 그런데 바로 그때 화면에 충격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고 앉아있는 여성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거든요. 비록 현재보다 몇십 년은 젊어 보이는 사진이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히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어머, 저분. 떡집 할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과일 가게 아주머니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때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고인의 아내 김순자 여사와 함께한 태양그룹의 성장 과정. 순간 시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김순자. 설마 우리 시장에 매일 오시는 그 할머니? 에이, 그럴 리가 없지. 동명이인이겠지. 하지만 화면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계속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김순자의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는데 그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은 지금의 순자 할머니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태양그룹은 고 박철수 회장과 부인 김순자 여사가 함께 일궈낸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입니다. 특히 김순자 여사는 회장 못지않게 경영에 참여하며 그룹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화면 속 젊은 김순자의 모습과 매일 국밥을 드시는 순자 할머니의 모습이 점점 더 겹쳐 보였거든요. 어머나, 정말 순자 할머니가 맞는 것 같아. 한 아주머니가 깜짝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보던 그 할머니가 재벌 회장 부인이셨다는 말이야? 다른 상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시장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그냥 평범한 동네 할머니로 여겨왔던 순자가 사실은 대기업 회장의 아내였다니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왜 이런 시장에서 매일 국밥을 드시고 계신 거야? 부자면서 왜 저렇게 소박하게 사시는 거지?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을 거야. 바로 그때 국밥집에서 나오던 순자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궁금한 듯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전광판 화면을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화면 속에서는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이 뉴스로 나오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쳐다보며 수군거리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떡집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정말?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손에 든 장바구니가 덜덜 떨렸고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여러 상인들이 놀라서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드디어 순자의 정체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도망갈 수도 없게 된 순자. 그녀의 조용했던 일상은 이 순간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순자의 정체가 드러난 지 이틀 후 전주역에 검은 고급 승용차 2대가 나란히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 내렸고 두 번째 차에서는 세련된 정장 차림의 40대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어딘지 모를 불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정우와 박미정. 바로 순자의 아들과 딸이었어요. 아버지 박철수 회장의 장례를 치른 후 곧바로 전주로 내려온 그들의 표정은 결코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이런 곳에 계시다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미정이 전주 시내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오시고 이런 시골에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회사 사람들이 모두 궁금해하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정우도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서시면 우리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두 남매는 택시를 타고 남부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전주의 모습들이 그들에게는 낯설고 불편해 보였어요. 서울의 화려한 빌딩들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거든요. 남부시장에 도착한 그들을 본 상인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본 장례식 장면에 나왔던 사람들이 분명했거든요. 저분들 순자 할머니 자식들 아니에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맞는 것 같네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채소 가게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우와 미정은 국밥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낡은 테이블과 오래된 메뉴판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런 곳에서 어머니가 매일 식사를 하고 계시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어서 오세요. 김영숙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두 사람의 차가운 표정을 보고는 어색해했어요. 혹시 김순자라는 분 아세요? 미정이 건조한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아, 순자 할머니요? 물론 잘 알죠. 매일 아침 오셔서. 영숙이 대답하려는데 정우가 말을 끊었어요. 그분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뉴스에서 순자 할머니가 재벌가 부인이라는 걸 알았지만 정말 그 자식들이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순자 할머니는 보통 아침에만 오시는데 오늘은 아직 안 보였어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국밥집 문이 열리며 순자가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고 걸음걸이도 무거웠습니다. 며칠 전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했어요. 순자는 정우와 미정을 보는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자식들이었지만 그들의 차가운 표정에서 반가움보다는 부담감을 느꼈어요. 어머니. 정우가 일어서며 냉정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버지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이런 곳에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순자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너희들이 올 줄 알았다. 앉아라. 어머니, 이제 이런 생활은 그만두셔야 합니다. 미정이 주변을 둘러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언론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이런 곳에서 국밥을 드시는 모습이 알려지면 우리 가문이 체면은 어떻게 됩니까? 체면? 순자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나는 체면을 위해 여기 온 게 아니야. 살기 위해서 온 거였어. 무슨 말씀이세요? 정우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태양그룹 회장 부인이셨잖아요.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곳에서? 부족한 게 많았다. 순자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돈은 많았지만 진짜 따뜻함은 없었어.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들이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여기서 이런 이야기하기 적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미정이 주변을 의식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어디서 하자는 거냐? 너희가 편한 곳으로만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순자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배어 있었어요. 정우와 미정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어머니의 완강한 태도에 당황스러웠거든요. 평소 온순하셨던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실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정우가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정말로 이곳에서 계속 사시려고 하세요? 그래. 여기서 나는 나답게 살 수 있었어. 순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너희는 모를 거야. 매일 아침 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그때 국밥집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고 있었거든요. 순자의 정체가 알려진 후 시장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오늘 서울에서 온 자식들까지 나타나니 더욱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저기 봐요. 순자 할머니 자식들이 와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 뭔가 다투는 것 같지 않아요? 미정이 창밖의 시선들을 의식하며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가 안 된다는 거냐? 순자가 반문했어요. 내가 내 자식들과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정우는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평생 이루어 놓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태양그룹의 명예를 생각해 보시고요. 명예?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너희 아버지의 명예가 나보다 소중하다는 말이냐? 나는 평생 그 명예 뒤에 숨어서 진짜 내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았어. 국밥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숨을 죽이고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고 김영숙 사장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국밥집에서의 갈등이 있은 지 사흘 후 순자의 평온했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장 입구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손에는 대형 카메라와 녹음기, 그리고 각종 촬영 장비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태양그룹 창업주 부인, 전주시장에서 국밥으로 소박한 생활, 재벌가 며느리에서 시장 할머니로, 김순자 여사의 숨겨진 이야기. 아침 뉴스에서 순자의 이야기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이에요. 전국 곳곳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인터넷에는 순자에 관한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댓글란에는 호기심 어린 반응들과 함께 갖가지 추측들이 넘쳐났어요. 와, 진짜 재벌 부인이 시장에서 국밥 먹고 사셨다니.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네. 오전 7시. 평소와 같은 시간에 순자가 시장 골목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시장 입구부터 국밥집까지 가는 길에 수십 명의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줄지어 서 있었거든요. 김순자 여사님, 잠깐만요. 기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왜 이곳에서 생활하게 되셨나요? 태양그룹 상속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분들과의 갈등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순자 앞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순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를 꽉 쥐고 기자들 사이를 헤쳐나가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기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사님, 남편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나요? 이곳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되셨나요? 재산 상속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질문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순자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왔던 그녀에게 이런 관심과 질문들은 너무나 버거웠거든요. 시장 상인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어요. 평소 조용하고 품이 있으셨던 순자가 이렇게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저기요, 기자님들. 김영숙 사장이 국밥집에서 나와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좀 그만해 주세요. 사장님도 인터뷰 좀 부탁드려요. 평소 김순자 여사는 어떤 분이셨나요? 기자들은 영숙에게도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으며 순자를 감쌌습니다. 할머니, 안으로 들어오세요. 영숙이 순자의 손을 잡고 국밥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국밥집 안으로 들어온 순자는 의자에 앉자마자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도 창백해져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고마워요, 사장님. 이렇게 도와주시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이 국밥집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카메라 렌즈들이 보였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정우와 미정이 급하게 국밥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우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침 뉴스에 어머니 이야기가 나왔어요. 회사 전체가 난리가 났다고요. 우리한테 연락도 안 하시고 왜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미정도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순자는 지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내가 원한 일이 아니야. 기자들이 갑자기 몰려온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정우가 답답해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라는 말이에요? 밖에서는 기자들이 더욱 몰려들고 있었어요. 정우와 미정이 온 것을 본 기자들이 더욱 흥미를 보이며 국밥집 주변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저기 자녀분들 오셨네요. 가족 갈등에 대해 물어봐야겠어요.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국밥집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정우와 미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로 눈빛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정말 결정을 하셔야 해요. 미정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어요. 언론의 관심이 이렇게 커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순자는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고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지고 있었어요. 나는 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야.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는 곳에서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졌잖아요. 정우가 말했어요. 전 국민이 어머니를 알게 되었어요.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어요. 그때 국밥집 문이 벌컥 열리며 한 기자가 들어왔어요. 다른 기자들도 뒤따라 들어오려 했지만 영숙이 막아섰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나가세요. 영숙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기자는 이미 카메라를 들고 순자 가족을 향해 셔터를 눌러대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연이어 터지자 순자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김순자 여사님, 한 말씀 부탁드려요. 가족 갈등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정우가 참다 못해 일어섰어요. 그만하세요. 사생활 침해입니다. 공적 인물의 가족이시잖아요. 국민들이 궁금해해요. 국밥집 안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기자들과 정우, 미정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고 순자는 그 가운데서 작아져만 갔습니다. 영숙은 급하게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요? 남부시장 국밥집인데 기자들이 몰려와서 영업 방해를 하고 있어요. 밖에서는 구경꾼들까지 몰려들어 완전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시장 전체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순자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평생 조용히 살아오려 했던 그녀의 소망은 이렇게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밥집에서의 혼란이 절정에 달했을 때 경찰이 도착해 기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상태였어요. 순자의 사진과 영상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라갔고 각종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태양그룹 창업주 부인, 기자들의 둘러싸여 눈물, 시장 국밥집에서 벌어진 가족 갈등 현장. 김순자 여사, 왜 화려한 삶을 버리고 이곳에 왔을까? 기사 제목들만 봐도 얼마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다뤄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댓글에는 동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호기심 어린 시선과 추측들이 더 많았습니다. 경찰이 기자들을 정리한 후에야 국밥집 안이 조금 조용해졌어요.
순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정우와 미정은 답답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정말 서울로 돌아가셔야 해요. 미정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상황이 더 커지기 전에요. 맞아요, 어머니. 정우도 동조했어요. 회사에서도 어머니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치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홀로 전주 한옥마을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어요. 정우와 미정은 서울로 올라가서 상황을 정리하겠다며 떠났지만 순자에게는 내일 아침 서울로 올라오라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허름한 한옥의 작은 방, 오래된 이부자리와 낡은 옷장, 그리고 조그만 텔레비전이 전부인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순자에게는 지난 몇 년간 가장 평안했던 곳이었습니다. 순자는 촛불을 켜고 오래된 나무 서랍을 열었어요. 그 속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는 봉투에 담긴 서류들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꺼낸 순자. 안에는 남편 박철수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유언장과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남편이 직접 쓴 편지가 있었어요. 순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평생 당신에게 미안했다. 사업에만 매달려 당신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재산은 모두 당신 것이니 당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기 바란다. 편지를 읽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그의 진심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언장을 펼쳐본 순자는 더욱 놀랐어요. 남편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순자에게 물려준다고 명시해 두었거든요. 태양그룹의 지분은 물론이고 부동산, 예금까지 모든 것이 순자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순자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작은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메인 뉴스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태양그룹 박철수 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부인 김순자 여사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인데 이는 자녀들의 상속분을 배제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화면에는 정우와 미정이 변호사들과 함께 회의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고 카메라 앞에서는 법적 검토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순자는 텔레비전을 끄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신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한밤중 순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창밖으로는 한옥마을의 조용한 골목이 보였지만 마음만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뭘 원하는 걸까? 순자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평생 남의 그림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가요를 들으며 순자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20살 때 박철수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남편의 사업을 뒷바라지하던 시절들.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꿈과 바람은 뒤로 밀려났고 항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아왔었어요. 그때 내가 정말 원했던 게 뭐였을까? 순자가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그냥 평범하게 누군가와 함께 따뜻한 밥을 나눠 먹으며 사는 것이었는데 문득 지난 몇 년간 시장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매일 아침 국밥 한 그릇으로 시작하는 소박한 일상, 시장 사람들과 나누던 정겨운 인사, 그 속에서 느꼈던 진짜 행복. 맞아, 그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어. 순자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벽이 되자 순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도망만 다닐 수는 없었어요.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이 원하는 삶에 대해 당당하게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만년필을 꺼낸 순자. 하얀 편지지에 또박또박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나는 김순자입니다. 태양그룹 창업주의 아내이자 두 자녀의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한 명의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제 인생을 제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편지를 쓰는 순자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글을 써내려갈수록 마음이 차분해지고 확신이 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진짜 부였습니다. 밖으로는 새벽 첫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곧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순자는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편지를 다 쓴 순자는 봉투에 넣어 책상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 확고해 보였어요. 이제 진짜 내 목소리를 낼 때가 됐구나. 순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전주의 평화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 6시,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곧게 빗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젯밤 쓴 편지는 가방 안에 소중히 넣어두었습니다.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순자가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한 곳이었어요. 새벽부터 전국 각지에서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시민들도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궁금했거든요. 과연 김순자 여사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어머니가 정말 기자회견을 하신다고요?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미정이 당황스러워했어요. 변호사와 상의도 없이 왜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정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지금이라도 취소하시는 게 좋겠어요. 잘못 말씀하시면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니다. 이제는 내 목소리로 말해야 할 때야. 너희도 들어보거라. 오후 2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강당. 수백 명의 기자들과 시민들, 그리고 전국에서 온 방송사 카메라들이 무대를 향해 집중되어 있었어요. 중계차들이 건물 앞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실시간 방송을 준비하는 스태프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무대 뒤에서 순자는 깊게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철수 여보, 이제 나도 당신처럼 당당하게 내 생각을 말할 거예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미정이 마지막으로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괜찮다. 이제야 정말 괜찮아진 것 같구나. 순자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드디어 순자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어요.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곧게 허리를 펴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순자의 첫 마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잠시 멈춤 후 순자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겠지만 저는 태양그룹 창업주 박철수의 아내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강당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순자의 당당한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전주 남부시장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국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시장 사람들과 정겨운 인사를 나누며 지냈어요. 그것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어젯밤 쓴 편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아왔습니다. 제 꿈과 바람은 항상 뒷전이었어요. 하지만 전주에서의 시간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짜 불안 무엇인지를요. 강당 곳곳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순자의 진솔한 고백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집에 살고 비싼 옷을 입는다고 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게 진짜 행복이었던 것은 시장 골목에서 만나는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함께 나누는 소박한 식사였습니다. 정우와 미정은 무대 옆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어머니의 당당한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편지가 있습니다. 순자가 또 다른 편지를 꺼내 보였어요. 그는 저에게 제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저에게 물려준다고 했습니다. 강당이 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상속 문제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재산이 제 것만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자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제 자녀들에게도 당연히 그들의 몫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재산이 올바른 곳에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자는 잠시 멈춰서 강당을 둘러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양그룹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합니다. 순자의 발표에 강당이 웅성거렸어요.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전주 남부시장에서 만난 그 따뜻한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을 돕고 싶어요. 무대 옆에서 지켜보던 정우와 미정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놀라움과 당황,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자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이 나왔을 때 순자는 정우와 미정을 바라봤어요. 제 아이들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주리라 믿어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요. 그때 정우가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왔어요.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네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전혀 몰랐어요. 미정도 눈물을 글썽이며 무대로 올라왔어요.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저희가 쫓아다니던 건 그림자였고 정작 소중한 건 놓치고 있었네요. 강당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가족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두 자녀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우리 아이들아.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강당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는 순자의 용기와 진심에 대한 찬사였어요. 기자들도 카메라를 내려두고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자회견이 아니라 한 인간의 진솔한 고백이자 가족 간의 화해의 순간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순자가 다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앞으로도 전주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곳이 제게는 진짜 집이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숨어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제 모습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기자회견이 있은 지 석 달 후 전주 남부시장에는 따뜻한 봄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오전 7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순자가 여전히 같은 시간에 국밥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른 모습이었어요. 회색 카디건 대신 깔끔한 남색 재킷을 입고 낡은 장바구니 대신 작은 가죽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그 표정이었습니다. 이전에 조심스럽고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미소를 띠고 계셨거든요. 순자 할머니, 안녕하세요. 과일 가게 김아주머니가 환하게 인사했어요. 이제 시장 사람들은 순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재벌가 부인이라는 사실보다는 그동안 함께 지내온 정겨운 이웃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김 사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순자도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며 지나갔어요.
국밥집 고향 손맛 앞에 도착한 순자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석진 테이블에 정우와 미정이 나란히 앉아서 콩나물국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정우가 일어서서 반갑게 인사했어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한결 편안해 보였어요. 어머니, 우리도 이 국밥 맛이 정말 좋네요. 미정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왜 이렇게 맛있는 걸 혼자만 드셨어요? 순자는 기쁜 표정으로 자녀들 옆에 앉았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와줄 줄 몰랐구나. 정말 고맙다. 김영숙 사장이 순자를 위해 콩나물 국밥을 가져다 주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네요. 가족들이 함께 계시니까 보기 좋아요. 세 사람이 함께 국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다른 손님들도 흐뭇해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갈등으로 어색했던 가족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속이 든든해지네요. 정우가 국물을 한 숟가락 더 떠먹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어머니가 왜 이곳을 좋아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음식도 맛있지만 분위기가 참 따뜻해요. 미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정겨움이 있네요.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함께 시장을 둘러봤어요. 순자가 평소에 자주 들르는 가게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떡집이에요. 사장님이 참 친절하시거든요. 순자가 떡집 앞에서 멈춰 섰어요. 어머, 순자 할머니. 오늘은 자제분들과 함께 오셨네요. 떡집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참 좋은 자식들 두셨어요. 정우와 미정은 어색했지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처음에는 시장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져 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장에는 또 다른 변화가 보였어요. 곳곳에 새로운 간판들이 걸려 있었거든요. 태양장학재단 지원업체,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참여점. 순자가 약속한 대로 사회환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시장 상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금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정우가 감탄했어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실천하고 계시네요. 약속은 지켜야지. 순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진짜 따뜻함을 가르쳐 주었거든. 저녁 무렵 세 사람은 한옥마을의 작은 찻집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석양이 한옥의 지붕 위로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미정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네요. 정작 중요한 걸 보지 못하고 겉만 보고 살았어요. 나도 그래요, 어머니. 정우도 고개를 숙였어요. 회사 일에만 매달려서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깨닫게 되어 다행이에요. 순자는 두 자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괜찮다, 우리 아이들아. 이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는 앞으로 계속 여기서 사실 거예요?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가 내 집이야. 순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너희들도 자주 와줘. 함께 국밥도 먹고 시장도 구경하고 그러면서 지내자. 네, 어머니. 꼭 그럴게요. 정우와 미정이 동시에 답했어요. 그때 찻집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태양그룹 사회환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순자 여사가 약속한 대로 소상공인 지원과 어려운 이웃 돕기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화면에는 전주 남부시장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시장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원 사업들이 나왔어요. 많은 상인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 분의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네요. 정우가 감동스러워했어요. 이게 바로 진짜 리더십이군요. 미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여전히 7시에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우와 미정이 함께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들, 가족이 함께 오셨네요. 시장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국밥집에 들어선 세 사람.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각자 콩나물국밥을 주문했어요. 사장님, 콩나물국밥 3개 주세요.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주문했어요. 김영숙 사장도 기쁜 표정으로 국밥을 가져다 주었어요. 보기 좋아요, 정말. 가족이 함께하니까 더 맛있을 거예요. 뜨거운 국밥 앞에 앉은 세 사람. 순자는 젓가락을 들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박철수 여보. 우리 아이들이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고마워요. 창밖으로는 전주의 따뜻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시장 사람들의 정겨운 목소리들이 들려왔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에서는 집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도 이제 진짜 부자가 뭔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미정도 미소 지으며 동의했어요. 돈이 아니라 이런 따뜻함이 진짜 부였네요. 순자는 두 자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에는 모든 것을 이겨낸 만족감과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밥집 안에는 가족의 따뜻한 대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밖에서는 시장의 활기찬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순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김순자의 새로운 인생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부의 의미를 깨달은 가족과 함께 사랑과 나눔이 가득한 따뜻한 일상 속에서 말이에요.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돈이 아닌 따뜻한 마음과 가족의 사랑이 진짜 부라는 걸 보여주셨죠. 모두 무료인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남겨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